최근 국방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항공모함이다. 국방부가 8월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다목적 대형 수송함 도입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던 사업을 경항공모함 도입 사업으로 개칭했고, 이 항모의 대략적 재원과 개념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일본이 경항모 만드니 대응해야 한다? 일부 매체는 이번 경항모 도입 사업 발표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전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도 위협이지만 일본의 경항모 도입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기존의 다른 전력 증강 사업보다 우선순위로 추진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군이 밝힌 한국형 경항모는 배수량 3만 톤급의 갑판 길이가 최소 260m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나 유럽의 경항모가 스키점프대가 설치된 형상으로 건조되는 것과 달리 전체 형상은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과 같이 평갑판형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국군은 대외적으로 군함의 재원에 대해 소개할 때 배수량을 배 자체의 무게인 경하 배수량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무장과 연료, 물자를 만재한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의 실제 무게는 1만 톤이 넘지만 7,600톤급 구축함으로 소개되는 것처럼 군이 언론에 공개한 3만 톤급 항모의 실제 만재 배수량은 4만 톤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를 종합하면 한국형 항모는 항공모함 개념이 아니라 헬기 탑재 강습 상륙함에 가깝다. 당초 해병대가 희망한 상륙정 수용 공간인 우회덱이 없는 개방 갑판형 스키점프대 위설지 형상은 영락없는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의 모습이다. 한국판 아메리카급이라고 칭해도 이상할 게 없는 한국형 경항모는 20여 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예정이다. 20대 가운데 11대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스텔스 전투기, 나머지 8대는 잠수함 대응과 병력 수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해상작전 헬기로 채워진다. 이는 전형적인 경항공모함 항공대 편성이다. 군 당국이 밝힌 한국형 경항모의 역할은 북한과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와 대칭 전력 보유다. 북한이 대구경 방사포와 신형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등 위협을 크게 강화해 육상 공군기지의 개전초 생존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움직이는 공군기지인 항공모함을 건조해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주변국, 특히 일본이 경항모를 만들고 있으니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도 추가됐다.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 덕분에 이 경항모 사업은 다른 전력 증강 사업보다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내년부터 설계 작업에 들어가 늦어도 2030년까지 진수하는 게 목표다. 이 정도 덩치의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데 2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5에서 6년 안에 개념 설계와 상세 설계, 기술 검증을 모두 마치고 건조에 착수하는 전광석과 같은 일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최소 7조 원 이상 투입될 전망이다. 항공모함 그 자체를 건조하는 데만 최소 1조 8천억 원이 소요되리라는 보도가 나온다. 덩치와 기능, 형상 모든 면에서 가장 유사한 미국의 아메리카급이 한 척에 34억 달러다. 2015년 해군의 차세대 첨단 함정 건조 가능성 검토 보고서에서 추정한 가격은 3조 1,500억 원 수준이었다. 군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는 건조 비용 1조 8천억 원은 지나치게 낮아 전문가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선체 획득에 약 2조 원의 비용이 든다면 함재기 도입에는 최소 5조 원 이상이 든다. 해군이 함재 전투기 후보로 점찍은 F-35B는 F-35 계열 기종 가운데 획득비는 물론 운영 유지비가 가장 비싸다. 20대를 도입하려면 기체와 무장, 스페어 파츠 등을 모두 포함한 프로그램 코스트 기준으로 최소 4조 원을 잡아야 한다. 여기에 8대의 해상작전 헬기를 사려면 최소 1조 원이 필요하다. 항모 운영을 위한 병력 확보와 제반 지원 시설 설치 비용을 고려하면 전체 비용은 7조 원을 가볍게 넘어간다.
국방부의 발표 직후 한국형 경항모는 논란에 휩싸였다. 항모 도입을 찬성하는 여론이 적지 않으나 왜 경항모를 도입해야 하느냐는 비판 여론이 쇄도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항모 도입을 거론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민들은 항공모함이라고 하면 그저 비행기 싣고 다니는 큰 배라고 인식했지만 이제는 경항모와 대형항모가 각각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렇다면 국방부가 발표한 한국형 항공모함의 문제점이 도대체 무엇이고 전문가들은 왜 경항모를 할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낫다고 비판하는 것일까?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경항모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 일찍이 손문은 손자병법에서 병법의 기본 중 하나로 지피지기를 강조했다. 싸우려면 적은 물론 나를 알아야 한다는 의미다. 제 아무리 좋은 무기를 손에 쥐어준들 적이 누구이고 어떤 전력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지 모르면 100번 싸워 100번 위태롭고 아무리 좋은 무기가 손에 있다 한들 그 무기를 어떻게 쓸 줄을 모른다면 싸울 수조차 없다. 항모도 마찬가지다. 군은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에 맞서 경항모를 갖겠다고 천명했다. 그렇다면 군은 경항모라는 물건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려는 것일까? 2015년 차세대 첨단함정 건조 가능성 검토라는 명칭의 국방부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해 한국형 항모가 왜 필요한지,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 수준과 최소 요구 성능, 미래의 임무와 작전 수행 형태에 대한 연구를 담당한 필자가 연구과제 진행 당시 군정책 결정론자들과 회의하며 얻은 결론은 군이 잘 모른다는 것이었다. 군은 경항모가 무엇인지 심지어 자신들이 함재기로 구매하려는 F-35B가 통상형 항모 탑재 전투기인 F-35C와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함재기 이착함 방식에 따라 작전 능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의 알지 못해 연구에 참가한 민간인 연구원들을 놀라게 했다. 즉, 경항모라는 물건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7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그것을 가지려 한다는 것이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하며 한때 전 세계적 유행으로 번진 경항공모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잠수함 공격으로부터 대서양 수송선단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호위 항공모함에서 발전한 제해함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제해함 개념은 소련의 수중함대 팽창에 따라 정규 항모를 보조하는 해상 항공 플랫폼으로 미 해군 엘모 주머할트 제독이 제안한 개념이다. 소련의 잠수함 또는 수상함대로부터 해상교통로를 지키기 위해 수직 이착륙 소형 전투기와 해상작전 헬기를 10에서 20여 대 탑재하는 염가형 소형 항공모함이 바로 제해함이다. 대형 항공모함에서 운용되는 함재기는 사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이륙 중량이 20에서 30톤에 달했고 500km 넘는 전투 행동 반경과 3에서 5톤 이상의 무장 탑재량을 가졌지만 제해함에서 발진하는 함재기는 자체 추력으로 떠올라야 하기에 200에서 300km의 전투 행동 반경과 1톤 미만의 무장 탑재량을 가졌다. 항속 거리와 무장 탑재 능력이 매우 제한됐기 때문에 제해함이 할 수 있는 일은 함대의 해상 전투를 보조해 방공 임무를 수행하거나 근처의 적함을 공격하는 정도로 국한됐다. 포클랜드 전쟁에서 경항모가 대활약한 것은 전쟁 기간 내내 대부분의 전투가 해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후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이 경항모를 도입했는데 스페인의 프린시페 데 아스투리아스나 이탈리아의 주세페 가리발디 같은 경항모는 철저하게 제해함 성격으로 운용됐다. 영국이 경항모 인빈시블급을 제해함 성격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군사력 투사용으로 활용하려 시도한 적이 있다. 1998년 코소보 공습과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지상 공격 임무에 인빈시블급을 투입한 것이다. 그러나 영국은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하는 경항모로는 제해함 이상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곧바로 중대형 항모 건조 사업인 CVF에 착수하며 경항모를 버렸다.
경항모의 최대 단점은 함재기 탑재 수량이 적다는 점과 탑재 함재기가 수직 이착륙 전투기라는 것이다. 항공모함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 가운데 소티 생성률이 있다. 말 그대로 항공기를 얼마나 자주 띄울 수 있느냐는 것이다. 높은 소티 생성률을 가지려면 항공모함에 탑재하는 항공기 숫자를 늘리거나 정비성이 우수해 더욱 자주 띄울 수 있는 항공기를 보유해야 한다. 경항모의 전투기 탑재 수량은 8에서 11대 정도로 정규 항공모함의 20에서 30%에 불과하다. 항공기 숫자 자체가 적기에 소티 생성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탑재 가능한 기종이 구조가 복잡한 수직 이착륙기밖에 없어 가뜩이나 낮은 소티 생성률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2010년대 이후 탈경항모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해함 성격으로 만들어진 기존 경항모를 모두 도태시키고 대형 상륙함에 최소한의 함재 전투기 운용 능력을 부여해 지원 용도로만 사용하거나 아예 전투기 운용 능력을 삭제해 순수 상륙함으로만 이용하고 있다. 경항모 확보를 위해 두 척의 캔버라급 다목적 상륙함을 도입해 F-35B를 얹어 사용하려던 호주가 경항모를 포기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무기체계 도입 사업의 시작은 위협 식별이다. 북한 또는 주변국이 어떻게 위협하는지, 그것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무기체계의 소요 제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필자는 군의 첫 항모 도입 타당성 검토 과정이었던 연구 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해 위협 식별과 분석을 맡았다. 10여 년간 수십 건의 군 연구 과제를 수행한 필자는 인접국 군사기지 인근 주민의 SNS, 상용 위성, 항공기 및 선박의 운항 기록 등을 추적해 인접국 어떤 기지에 어떤 부대가 어떤 무기를 갖추고 있는지 광범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은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한국의 경항모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미 해군이 제시하는 해역별 함정 생존성 평가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한반도 주변 해역, 특히 서해는 호르무즈 해협과 더불어 세계에서 경항모가 생존하기에 가장 위험한 바다로 평가되고 있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공이 세계 최고 성능의 대한미사일을 세계 최고 밀도로 운용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당장 북한만 하더라도 어려운 살림을 쪼개고 쪼개 KH-35 기반 신형 대한미사일을 전후방 각지에 전개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 역시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비롯한 세계 최정상급 성능의 미사일을 수송함과 잠수함, 항공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대량으로 운용하고 있다. 한국형 항공모함이 나오는 2030년대 중반 중국은 최소 4척의 대형 항모를, 일본은 최소 2척의 경항모를 보유할 예정이다. 중국은 항모 탑재 함재기 수도 한국형 항모의 2에서 3배 이상이지만 굳이 항모를 동원하지 않고 해군 항공대 지상 발진 전투기와 폭격기 전력만으로도 한국형 항모 전단을 압도할 수 있는 화력을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경항모를 보유한 일본과 붙으면 승산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다. 일본이 이즈모급 헬기 항모를 개조해 2척을 만들 예정인 경항모는 함재기 탑재 수량이 한국형 항모와 유사하지만 작전 능력 면에서는 차원이 다르다. 바로 협동교전 능력 때문이다. 한국군의 F-35B는 자체 레이더와 센서에만 의존해 일본 전투기와 함대를 찾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방사되는 전파는 일본 자위대의 전자전 시스템에 포착돼 한국 F-35B의 위치가 자위대에 노출된다. 자위대는 레이더 전파를 방사하지 않아도 해군 이지스함이나 조기 경보기가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포착해 전송해주는 한국 전투기의 위치 정보를 이용해 일방적인 공격을 퍼부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려면 한국 역시 EAD 조기 경보기를 도입하고 이와 연동되는 전투 체계와 전술 데이터 링크를 구축하는 데 수조 원의 돈을 쏟아 부어야 한다.
주변국 위협에 대비하겠다면서 7조 원 넘는 돈을 들여 경항모를 도입하고 그 항모를 지키기 위해 또 수조 원의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